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과도 관련된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경제 관련이나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전 경제 교육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경제 교육. 예. 네. 왜냐하면 사실 투자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지금은 이게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너무 잘못돼 있어요. 특히 경제 교육이.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경제 교육은 경제를 교육해요. 근데 경제 교육의 핵심은 경제 활동을 교육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경제와 경제 활동은 경제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 정부, 기업을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경제 3주체, 뭐 환율, 금리 이런 것만 공부해요. 어렵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되고 내가 어떤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는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더 중요한 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 활동에 대한 교육이 돼야 돼요. 근데 경제 활동을 어떤 걸 얘기하냐면 생산과 소비와 분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경제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건 한 번도 저걸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산을 잘할까? 내가 어떻게 쉽게 말해서 월급을 잘 받을까? 내가 어떻게 소비를 잘할까? 내가 어떻게 우리가 분배를 잘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해 대학 수능 시험을 볼게요. 사회탐구형의 경제 문항에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2번 문항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막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에 맡겨놓는 게 좋으냐 쉽게 말하면 아니면 정부가 참여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계획 경제냐 아니면 시장 경제냐 이런 걸 물어보는 조항이에요. 너무 뻔한 거죠. 수능에. 네. 아. 그러니까 저거는 전형적으로 그냥 경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오른쪽 한번 보실래요? 환율 얘기인데 저건 경제활동 얘기가 아니죠.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저것도 수능이에요? 저것도 수능이야? 네. 수능이 제가 따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경제인데 저거는 경제를 공부하고 있다고요.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더 나쁜 건 보세요. 사실은 저런 걸 중에서 암묵적으로 뭐냐면 사람들을 보수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것들이. 그냥 시장에 맡겨놔. 그러면 좋아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네. 전형적으로 나쁜 형태의 교육이죠. 그러네. 근데 더 중요한 건 경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미국은 어떤 경제 공부를 하냐면 아이들이 저게 다음 장에 보시면 National Standard for Financial Literacy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경제를 하는데 일종의 이것도 언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 금융 문맹이 되지 말자. 그렇죠. 금융 교육을 하는 거야. 근데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요걸 보고 할게요. 저게 학생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데 다 저런 식으로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학생들한테? 예. earning income이에요. 어닝 인컴. 어떻게 해서 아. 내가 돈을 버느냐. 야, 순 돈 버는 거밖에 안 나오네. 두 번째가 뭡니까? buying goods and services예요. 뭐죠? 소비죠. 소비네. 아까는 생산이었고 소비죠. 세 번째가 뭡니까? saving. 저축하는 거. 네 번째가요. using credit. 뭐냐면 크레딧 카드 어떻게 사용하고 대출 어떻게 일으키냐 이걸 야, 본 진짜 거예요. 실용적이다. 그러네. 다섯 번째는 financial investing. 투자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protecting하고 insuring입니다. 보험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를 배우면서 정부가 뭘 해야 돼 이런 걸로 배우지만 뭔 경제학을 배우고 있어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저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잘하고 경제를 잘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저 활동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 뭐냐면 맞다. 경제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건 저 활동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산,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교육을 시켜줘야죠. 그러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소비할 건가 이런 교육 받아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돈 써야 된다 너 그런 교육?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 교육이 없기 때문에 가정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그냥 제한적이에요. 엄마 아빠가 어떤 금융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우리 부모님의 소비 패턴과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보고 자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근데 저 중에서 저는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소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비. 그러니까 뭐냐면 자본주의 속성상 소비에 대한 교육을 덜 시키는 게 유리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야 물건을 많이 사거든요. 네. 근데 소비가 결국엔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이건 유발 하라리가 한 말인데 여러분 한번 한번 읽어보세요. 부자는 자산과 투자물을 극히 조심스럽게 관리한 데만에
그만큼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빚을 내서 정말로 필요하지도 않는 자동차와 TV를 산다. 아. 자본주의윤리와 소비시장주의윤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 동전에는 두 계율이 새겨져 있다. 투자하라. 나머지 모두는 구매하라. 그러니까 이게 소비교육이 결국엔 투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얘기하지만 제일 첫 걸음은 뭐다? 소비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야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면서 막 주식 투자에 이거는 그냥 상품 파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 소비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한테도 소비 활동을 알려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대부분 뭐예요? 애들이 쪼르면 그냥 사주죠. 네. 이거 전형적으로 경제교육을 잘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경제교육 할 때 어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를 알려줘야 된대요. 아니에요. 가장 첫 걸음은 뭐냐면 소비부터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교육 체계나 이런 게 만들어지면 경제교육, 경제활동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핵심은 소비다. 예를 한번 볼게요. 다음 장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소비들이 많냐면 우리 연말에 막 할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거 보세요. 진짜 마지막 반값 세일, 연말 노려볼까? 그랬더니 새해 됐더니 대형마트 새해 벽도 초저가 경쟁해. 새해 되니까 연말에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없어요, 그게. 맞아. 예. 사실 이것처럼 어떤 기업과 다들 돈 쓰라고만 얘기해요. 늘 사라고만 이야기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능적이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 저 프로그레시브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주 독특한 할인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백화점에서 할인하면 할인폭이 고정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 프로그레시브 디스카운트는 뭐냐면 처음에 30% 할인해요. 네. 근데 다음 날 20%예요. 어? 그 다음 날 할인율이? 10%.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살라 그러지. 그렇죠. 이런 할인법을 써요. 더 떨어지기 전에 할인율.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만큼 지능적으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다들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투자의 시장은 사실은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 그럼 과소비하고 있나? 소비를 잘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소비는 저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생존 소비, 생활 소비, 과소비, 중독 소비. 근데 무조건 과소비와 중독 소비는 하면 안 돼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근데 내가 과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지? 네. 과소비하고 있나? 그건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좋아요. 한번 계산실 각자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 평균 수입이 있어요. 이거 중요하네. 그 중에서 저축을 빼줘요. 그걸 분자에 놔요. 네. 그 다음에 전체 수입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0.5 이하면 절약하고 있는 거예요. 저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 0.7 이상이면 엄청나게 과소비하고 있다고요. 0.7. 가령 내가 이제 100만 원 벌었어. 1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에서 내가 30만 원 저축해. 그러면은 70만 이제 원 써요. 70만 원 써요. 그러면은 0.7이 되는 거예요. 많이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셔라. 수산이 0.4. 오. 0.4? 0.4. 아니, 이럴 수도 있어요. 생존 소비. 아니야. 월 평균 수입이 많은 사람이 저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네. 그러니까 0.5 이하면 절약 소비를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절약 지표를 소비를 하는 놓고 거다. 이 절약 소비 하셨으면 좋겠다. 다음 장 보시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대표만 시간 되시면. 네. 그러니까 저 어떤 얘기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왜 소비가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하냐면 AI 때문에 그래요. AI? 네. 그렇게 연결이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AI를 왜 기업들이 투자할까요? 우리 보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아니에요. 인건비?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 돈 많이 벌려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회사들이 AI 관련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대표적인 그래프가 안 나옵니까? 네, 그래프. 예. 비님. 그 전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전에 그 AI 전에 여러분 또 과소비를 또 측정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물건을 살 때 저 네 종류가 있어요. 네. 필요해서 사는 거. 네? 좋아요. 오케이. 통과. 그 다음에 쓰고 있던 게 망가져서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저 3단계부터는 안 돼요. 네. 더 좋은 거 사려고.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든 물건을 갖고 있어. 사실 없는 거 없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브로큰 내지 베터야. 근데 베터는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더 최악은 저거예요. 이유 없어. 이유 없어 그냥. 그 사실은 옷 같은 거 있잖아. 옷은 진짜 이유 없이 사는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옷은 진짜 맞아요. 많거든. 맞아요. 나 같은 경우도 옷 많아. 근데
옷 살 때마다 내가 왜 사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옷을 보실 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머리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 한 옷 오래 입으셔도 된다. 아. 자기 만족이야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찢어질 때까지 입어라. 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 빤스 진짜 다 찢어져가지고. 어. 근데 저는 왜 안 사냐? 예. 빤스를 누가 봐? 나만 봐. 그거는 그래서 뭐- 좋은 거 입을 필요가 없어 전혀. 아. 겉옷도 안 봐. 근데. 겉옷도 안 예, 봐. 안 봐요. 잘 안 봐. 관심이 그렇기는 없어. 해. 네, 관심이 맞아. 없어.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업들이 저거를 베터하고 노 리즌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렇지. 그래서 기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표적으로 저거예요. 뭐냐면 이게 마케팅과 홍보의 기법인데 음. 저걸 늘리려면 이유 없이 사는 걸 늘려면 발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홍보의 기본은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녀가 만났어요. 아. 그래서 제일 먼저 홍보하는 거죠. 나 돈 많아. 아. 이게 마케팅이에요. 아. 그 마케팅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걸 사. 그리고 너 브로큰한 거 사. 날 때 마케팅이 필요해요. 더 단계로 나오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PR이에요. 아. 남이 이제 알려줘. 야, 박수산 돈 많대. 한번 만나볼래? 아. 이게 PR이에요. 아. 근데 더 고도로 진행된 게 뭐냐면 광고예요. 그래서 광고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광고는 뭐냐면 막 알리는 거예요. 나 돈 많아. 나 돈 많아.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게 저거예요. 브랜드예요. 브랜드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곽수산 돈 많지. 이렇게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브랜드 인지는 뭐 그거네. 나 이재용이야. 그렇죠. 아. 그러니까 나 이재용이야. 저 브랜드가 그럼 뭐 많아질수록 줄을 서지. 그렇지. 아. 저 브랜드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이유 없이 사요. 이해하셨어요? 아. 그래서 기업들은 브랜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AI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왜냐하면 AI가 더 발전될수록 사람들이요 이유 없이 물건을 사게 돼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 AI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데서 대부분 사실은 뭐냐면 이 핵심은 뭐냐면 잘 보세요. 메타도 다음 차 한번 보실래요? 메타가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대부분 다 광고 수입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페이스북을 한번 보세요. 아, 페이스북 요새 진짜 완전히 짜증나. 달라졌죠. 너무 광고 많아. 맞아요. 그런데 보시면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저게 다 AI 기반이에요. 아, AI 기반이면은 내가 그런 거를 클릭했으면 계속 유사 광고가 막 뜨는 거예요? 계속 지켜봐요. 그리고 해서 계속 우리한테 맞아. 쉽게 말해서 필요하지도 않는 것. 그리고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게 만들어요. 지금 메타가 영업이익률이요 48%입니다. 48%? 충격적이죠. 영업이익률이? 네. 그 밑에 진짜 그래프 돈 한번 잘 보세요. 버네. 피디님 그 마지막 그래프 보시면 이게 실적인데 잘 보세요. 이익이 얼마나 급증하고 있냐면 2년 전보다 거의 넷 인컴이 순이익이요 얼마나 증가하냐면 3배가 증가하고 있어요. 에이? 저게 다 AI 힘이에요. 2년 전보다 3배가 예, 증가했다고? 예. 순이익이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 시대 뭐 이러지만 AI 시대에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하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소비를 엄청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I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AI를 통해서 무슨 뭘 물어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주고 챗 그거 GPT처럼. 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AI를 개발하는 이유가 많이 팔아먹으려고 한다. 잘 봐,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챗 GTP도 쓰면 어떻게 개발되냐면 지금은 이제 투자 단계니까 어떻게 그렇지. 하면 막 질문해요. 나 최경영 TV 뭐 하는 거 궁금해 이렇게 어. 쭉 보다가 마지막에는 뭐냐면 너 근데 최경영 TV 보면서 좀 화질 안 좋지? 아이폰 바꿔볼래? 이렇게 한다는 거야. 나중에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no reason 없이 이유 없이 사요. 맞아. 그래서 AI 시대가 갈수록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 소비. 소비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약 만들잖아요. 뭐 요즘 또 막 상속세 다 좋아요. 좋은데 이제는 경제 활동 교육이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소비에 대해서 집중해서 교육하고 이거는 뭐냐면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 교육받아요. 이게 투자의 출발입니다. 경제 활동 교육이라는 게 아주 좋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 교육이라는 게 무슨 뭐가 북한은 계획 경제고요.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니까 우리가 최고예요. 이게 우리가 배운 거거든. 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경제 3주체는 뭐예요? 정부 기업 어려워. 이게 뭔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다 잊어봐. 아까 수능 시험 봤죠? 뭔 필요가 있어 보셨잖아요. 우리한테? 다 그런 문제예요.
근데 뭐 그게 있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근데 아까 그 파이낸셜 리터러시 한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파이낸셜 리터러시 같은 경우는 진짜 나는 이거를 내셔널 스탠다드 for 파이낸셜 리터러시였죠. 맞아요, 맞아요, 와, 그거는 미국 애들이 확실히 실용적이야. 맞아요. 저거를 학생들한테 알려준다. 내셔널 스탠다드 for 파이낸셜 리터러시인데 야, 어닝 인컴이 뭐야? 그렇죠. 나 저거 사실은 경영학 MBA에서 배웠거든. 아니 저런 것들이 진짜 실질적인 거라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건데 그 그렇죠. 돈을 1억 내고 배우는 거야. 쉽게 말해. 근데 저거를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출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하는 게 막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노동을 통해서 내가 안정적인 돈을 벌지?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나 어떤 그렇지. 직업을 갖게 되지?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되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안 되네. 외국은 경제에 관련된 거를 학생 때부터 1 더하기 1부터 알려주고. 경제 활동 활동이죠. 교육이죠. 그러니까. 활동. 그러니까 어. 저축하고 소비하고 투자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기초부터. 기초부터 산수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네. 그는 우리나라는 학생들한테 경제 관련 미적분만 알려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아예. 아니 우리는 알 경제 필요도 없어. 경제 그거를. 교육에 막 경제기획부 장관 수준으로 막 배워야 그렇지. 돼. 내가 무슨 네. 뭐 알 필요 내가 무슨 뭐 고시 볼 거야? 알 필요도 없는 그렇죠. 거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값은 깎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디 가서 이제 외제차 있어 보이면 야 저거 뭐 그렇죠. 5천만 원밖에 안 한대. 뭐 이러면서 쓱 사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외제차 치고는 싸네. 뭐 이러면서. 근데 저기 좀 이제 더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제는 사고 있어요. 그게 AI 시대예요. AI 시대가 뭐 좋은 것 얘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기업들이 아까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아까 이익이 막 3배 이렇게 증가한다고 AI를 활용했더니. 그러네. 예. 그러네.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 최근에 공기청정기 한번 검색했다가 5만 페이스북, 인스타, 쿠팡에 공기청정기만 떠. 벗어나질 못해요 지금. 공기청정기. 너 안 살 거야 이거? 너 검색했잖아.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계속 뜬다? 그거는 뭐냐면 계속 뜬다? 다른 걸로 대체해야 돼. 아 그래요? 그러면 마스크로 대체. 마스크로? 그러면 이제 AI가 포기할 거예요. 아 얘는 이제는 공기청정기 안 사기로 얘는 결정했구나. 한번 조카한테 한 시간 줘. 딴 거 찾아봐라. 아 좋아. 뽀로로로 싹 돌려버려. 야 소비 교육 좋다. 네, 그래서 진짜 경제 활동. 여러분들 이제 투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출발은 소비다. 그리고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 말씀 오늘 사실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실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우리도 무슨 뭐 이념 따지고 무슨 뭐 이념 그거 뭐 우리가 솔직히 알아서 뭐 자유주의 시장 경제 알아서 윤석열처럼 미친놈 돼버리는 거지. 자유시장 민주주의 경제 뭐 하다가 바이든 따라가 가지고 다 팔아먹고 말이야. 국익 다 팔아먹고 뭐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어. 맞아. 투자를 잘했어. 무슨 저축을 잘했어. 소비를 잘했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경제를 판단할 때 어. 뭐 그런 수출이나 이거보다 활동에 중심을 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용을 얼마 증가시켰는지, 물가를 얼마나 안정시켰는지. 사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측정하고 정부의 경제 활동도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너무 이렇게 크다. 음. 그리고 경제라는 게 사실 우리 실생활에 과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